여기는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별별 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떤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수원 행궁동에 있는 특별한 문화공간인 수원 시립미술관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5년 개관한 수원 시립미술관은 지난 10년간 수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우리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곳에서 전시 중인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을 짧게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한 분과 함께 이 전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노래 듣고 바로 시작합니다. 이 세계, 낭만, 젊음,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와 계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송가이자 수원시립미술관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수원 시립미술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8년도에 도슨트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7년 차? 네, 되고 있습니다. 도슨트라는 일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미술을 잘 몰랐었는데 어느 기회에 그냥 우연히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는 저 작품이 별로인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저 작품이 너무 명작이라고 생각을 할까?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알고자 호랑이 굴로 들어온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공부하려고 사실은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도슨트로서 활동하신 기간이 상당한데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하시면서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 보셨더니 호랑이를 잡으셨는지, 그리고 또 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거나 내가 이 일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신 순간이 있으시다면? 호랑이가 없었고 더 부드럽고 아름답고 더 빛나는 그런 공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막 생각한 건데 그렇고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관람객들 분께서 이제 도슨트가 다 끝나고 나면 뭐 따로 안녕히 가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순간에 다시 또 굳이 오셔서 너무 잘 들었다, 정말 이거 안 들었으면 정말 몰랐을 텐데 너무 자세히 그리고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가실 때도 좋았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있는데 살짝 들려드려도 되나요? 네, 얘기하신 짧은 이야기만으로도 정말 큰 보람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뒤에 또 다른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500원. 네. 끝나고. 너무 오래전 올드한 이야기였는데 얼마 전에 전시가 끝났는데 현재 전시는 아닌데 어떤 어머니께서 자녀 2명을 이제 양손에 이렇게 잡고 오셨어요. 근데 그 전시가 그 색깔에 따라서 어느 시간대에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어느 시간대에는 또 사람이 또 관람객이 적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적었었어요. 아무튼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 가족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몇 학년인지를 이제 물어봤죠. 네, 그 어머니께서 제가 그걸 물어보니 미리 이제 그 첫째 아이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건지 알겠다라고 이제 눈치를 채고 이제 도슨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좀 맞췄던 것 같아요. 지나고 봤더니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헤어짐을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미술관에 있는데 저희 그 미술관에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음료 하나를 저분이 주문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어느 분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저 도슨트님 끝나고 나오시면 음료를 대접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것만 주문을 해서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주문을 해주시고 가신 거예요. 저를 마시라고. 왜 그랬을까 이제 감사함을 표현해 주신 건데 너무너무 저는 이제 감사했죠. 네. 그래서 이제 마시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제 자녀분한테 이제 집중해 줬던 눈 맞춤 해줬던 그 순간이 아마 기억에 남아서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었던 것도 있었고 또 하나만 더 말을 하자면 국제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네, 프랑스 화가였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서 이제 저와 함께 프랑스를 여행을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든 설명이 끝나고 이제 어떠셨느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또 한 분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과 이렇게 프랑스를 여행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순간도 되게 고마웠었던 또 보람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멋진데요. 오. 와우. 앞에 먼저 얘기해 주신 어머님과 그 아이들도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 따뜻한 차 한 잔에 그 여운으로 또 우리 도슨트님에게도 특별한 순간이 되었고 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살아보지 않은 혹은 가보지 않은 다른 세계를 함께 데리고 가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대단하시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미술관에서 직접 이렇게 호흡하시는 건데 지금 이 청취자분들은 그러면 수원 시립미술관이 수원에 있는 건 아는데 과연 어떤 곳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수원 미술관만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장점, 꼭 오세요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개관한 지가 1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그 수원시립미술관을 저 지인도 아직 와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기도 하는데요. 저희 그 수원시립미술관이 수원행궁동이라고 하는 정말 수원의 중심이죠. 빼놓을 수 없는 네, 바로 옆에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 행궁 그 행궁 광장 그리고 수원을 대표하는 나혜석이라고 하는 그 예술가 생가터랑도 굉장히 인접해 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어떤 지역은 가보면 그 중심지와 미술관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동거리도 그렇고 정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여행을 생각을 했을 때 할 때도 있지만 이 수원시립미술관과 이 수원행궁이 너무나도 근접하게 있기 때문에 바로 옆이라서 여행을 오시면 정말 갈등 없이 미술관도 그다음에 행궁도 수원 성곽도 둘러볼 수 있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심지, 문화 중심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원 시립미술관 또 그 건축이 참 예쁘잖아요. 네,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그 안에 시설도 굉장히 쾌적하고 그래서 맞아요. 전시도 저렴하잖아요. 네, 맞아요. 수원 시민들은 또 할인까지 되니까 도슨트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행궁동 여행과 함께 같이 묶어서 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전시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슨트님께서 노래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어떤 곡을 또 어떤 이유로 추천해 주셨을까요? 제가 겨울만 되면 특히 12월만 되면 매번 들어요. 정말 영화에 나왔던 곡이기도 한데 나 홀로 집에라고 혹시 네, 알죠.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렇죠. 그 도둑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리 맥컬리 컬킨인가?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장면. 너무 얌전히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만 되고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그 영화를 보고 또 보고 한 게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나왔던 장면에 뭐가 있냐면 그 맥컬리 컬킨이 그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림자를 놀이를 하면서 사람이 집에 아주 뭐 파티 여는 것처럼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수록곡입니다. 곡입니다. 네. Rockin' Around the Christmas Tree 브랜드리의 노래입니다. 수원시립미술관 1층 5전시실인데요. 거기서는 지금 현대미술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2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 제목은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눈치를 좀 채셨을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 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한 어린 왕자에 나오는 딩동댕. 네, 맞습니다. 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좀 많이 읽는 동화책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개관 10주년을 맞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그 문턱이 높아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좀 오십사 하는 그런 기획 의도를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벽처럼 느꼈던 이 미술관이라는 곳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끔 마련한 전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서 볼 수 있는 전시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대 작가분 작품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마치 제목이 처음에 저는 딱 들었을 때 그 어린 왕자의 내용이라는 생각보다는 드라마 제목 같잖아 하면서 한참 보다 보니까 그래 맞아 이거 어린 왕자에 나오던 한 대사 구절인데 그래서 그림이 오히려 더 흥미롭게 느껴지면서 네.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분들의 그 작품의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다 각자 다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똑같이 유화라는 재료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도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서 그렇게 대조해 가면서 보는 그 재미도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지민과 그 한미나 작가였어요. 네. 최지민은 이제 남성, 그다음에 한미나는 여성 작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스토리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아예 스토리가 배제된 그런 데서 시작을 하는 그런 작가여서 너무 대조적으로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1층 이렇게 흥미로운 전시를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했으니까 2층에서 열리고 있는 머무르는 순간 네. 흐르는 마음 전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전시의 주인공은 나혜석인데요. 네. 나혜석은 1896년 수원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자 작가, 여성 운동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예술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페미니스트의 선구자죠. 지난 별별미술관 18회, 19회가 나혜석 특집으로 방송되었었거든요. 예, 나혜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핵심은 나혜석이 남긴 사진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전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첩을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유족으로부터 기증을 받게 되었어요. 만지면 바스라질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그 보존 그리고 연구 제작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해서 이번 전시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첩에는 나혜석의 남편이었죠. 김우영. 이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그 김우영의 일본 유학 시기부터 부부가 함께 633일간 세계 일주를 떠나는 그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또 기록들 그리고 나혜석이 사회적으로 또 외면받고 있었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그 시기에 머물렀던 그 곳
에서의 그 기록들이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오래된 사진첩 속에 또 친필로 빨간색에 쓴 그 기록들도 있고 하니까 직접 오셔서 보시면 그때 또 그 시대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시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 이 제목이 그 사진첩과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담겨 있는 걸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전시 제목을 이렇게 이제 저희 그 큐레이터가 만들면 저기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저희도 역시 궁금한데 저는 이제 도슨트를 설명을 할 때 오히려 관람객분들한테 여쭤봐요. 도대체 머무르는 순간이 무엇일 것 같으며 흐르는 마음은 또 어떤 의미일까를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쓰면서도 뭐라고 썼냐면 생각해 보시면서 감상하시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시간이 되면 또 여쭤보기도 해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또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우리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네. 어느 부분이 그렇게 인상적이셨는지 저는 오히려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이 머물러진다는 것과 마음인데 마음이 흐르고 있다. 계속 그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시를 보면서 나혜석의 인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작품, 그녀의 글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흑백 사진, 낡은 흑백 사진 속에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나혜석을 보면서 그녀는 죽지 않았구나. 그녀는 살아있구나.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다시 느끼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전시 제목이 참 인상적이다라고 그냥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말씀을 드릴게요.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그 사진첩을 연구하는 그 과정에서 촌농이 떨어진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사진첩 안에.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촌농이 떨어졌다라는 건 어쨌든 그 초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어떤 그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깜깜한 그 방에 초 하나를 딱 켜놓고 자신이 머물렀던 그 순간들을 사진으로 포착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고 또 그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빨간 펜으로 적어 내려가는 그런 나혜석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도 우리 이번 전시를 함께 느끼기에 그런 상상력까지 동원이 되면 좀 더 정말 그 시간, 그 순간에 그 나혜석의 마음을 더 빨리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촛불 하나를 켜서 그거 하나하나 붙이면서 글을 쓰면서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것이 흐르고 있었을까 하는 것들이 짐작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나혜석의 호흡을 따라가 보는 거잖아요. 주들이 전해주신 거지만 그 사진첩 자체는 하나하나 나혜석이 직접 다 만든 사진첩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 연도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어떨 때는 뭐 1926년도가 있고 또 두 번째 장을 열으면 갑자기 1930년대로 훅쩍 넘어오기도 하고 해서 완전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진 않지만 그것을 이제 저희 연구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시를 할 때 펼쳐 놓았고 그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명한 유리 상자라 그래야 되나요? 네. 거기에 정말 이제 관람객분들 오시면 거기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쳐서 대보라고 해요. 길을 한번 느끼자. 이 굉장히 오래된 거의 100여 년에 가까운 그 앨범을 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길을 받고 우리가 시작을 하자라고도 이제 가끔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귀한 거잖아요, 정말. 역사적. 그 나혜석이라는 인물이 워낙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고 워낙 특이한 행동들은 많이 했는데 궁금증이 더 크거든요. 얼마 전부터 다시 이렇게 재조명되면서 수원에는 나혜석 거리도 있고 수원시립미술관에서 나혜석의 작품을 기증받아서 늘 전시를 하고 있지만 이 나혜석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다가오진 않았는데
이번 전시는 정말 사진첩을 통해서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나의 석에 대해서 잘 모르셨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제대로 나의 석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경험해보고 느껴보실 수 있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 꼭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전시가 수원 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전시이기도 하잖아요. 네. 나혜석 작품 외에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전시가 구성되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그 서울에서도 그렇고 각 지방에서도 그렇고 근현대 미술 전시가 굉장히 많이 열렸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근현대 미술 전시를 선보이거든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고, 근현대 미술 작가들 하면 이제 많이들 보셔서 아시는 그런 화가들이 확 떠오를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네. 근데 그분들, 그 작가들도 만날 수 있지만, 또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작가들을 또 만나게 되는 자리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인데요. 13명의 작가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나혜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뭐 이중섭, 뭐 이응노, 뭐 백영수, 박수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혹시 임군홍, 배운성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대부분은 거의 모르시는 작가분들일 네. 거예요. 대부분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전공자도 아니기도 하고 해서 요번에 처음 만나게 된 작가들이에요. 근데 이제 월북 작가로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맞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또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이번 전시기 때문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서진달이라든가 뭐 백남순, 장욱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운성, 임군홍, 서진달 아까 말씀드렸고 이종우, 천경자, 그다음에 박내현 이렇게 해서 13명의 작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에서는 그 나혜석의 사진첩을 시작으로 해서 2부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근현대 미술 작가들이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만의 색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잡은 이유는 그 학예사가 이번 전시를 준비할 때 사진첩, 나혜석의 사진첩을 매개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가족에 대한 사진이 거의 70%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키워드로 잡고 그 일제강점기에 살아갔던 그 작가들은 가족이라는 그 키워드를 해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갔는지를 2부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 나혜석이 또 세계 여행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거기에서 교류했던 사람들과 관계했던 사람들의 작가, 작품. 마지막 4부에서는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 여행과 또 유학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작품 세계를 변화시켰던 화가들을 소개합니다. 1부, 2부, 3부, 4부. 모두 놓칠 수 없겠네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4부에 보면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4부에서는 그 세계 여행이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 또 유학까지 가고 또 여행을 통해서 자신을 좀 한 단계 업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2명의 작가와 함께 하는데 바로 박내현 그 다음에 천경자 작가입니다. 근데 그 2사람의 관계 그리고 나혜석 그 3사람의 관계가 동문이에요. 일본 도쿄여자학교에서 서양화를 배운 동문 선후배 관계예요. 나혜석의 제일 선배고 네, 그 다음에 박내현 그 다음에 천경자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전시도 처음에 나혜석 쫙 펼쳐지고 맨 나중에 이제 4부로 와서 끝날 때쯤 되면 박내현이라는 또 후배가 딱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을 또 천경자라는 또 후배가 딱 장식을 합니다. 근데 4부에선 사실은 뭐 박내현이다 천경자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순서를 박내현 천경자 이렇게 후배 순서로 가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관계가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또 볼 수도 있는 점이다 볼 수 있죠. 그 시대가 여성들에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쉽지 않은 시대인데 유학을 가고 그림 공부를 이런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여행지도 보면 일본에서 이제 유학을 했지만 그 3사람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면 파리라든가 아니면 그 천경자와 박내현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리카, 천경자 같은 경우는 뭐 그레나다. 지금도 네. 사실은
맞아요. 정말 배 타고 못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들인데 그 네. 시대 때 정말 네. 와 어떻게 갔을까. 그 그쵸.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열정이고 정말 와 얼마 전에 제가 여행을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는 이코노믹으로 갔다 오다가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득한 거예요. 아프리카도 사실 가고 싶기도 한데도 네. 근데 이분들은 더 열악했을 때에 갔다 오신 거잖아요. 인터넷이 되기를 해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그 시절에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세계 여행을 막 갔다는 게 맞아요. 갔다라는 게 정말 정말 대단하다.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저희 네, 모여 맞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지금도 굉장히 용기 내야 되잖아요. 혼자 내가 배낭여행을 간다? 그거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정보라는 게 하나도 없던 그 시절에 일본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또 세계 여행을 하고 많은 눈총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맞아요.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이야 누가 이제 갔다 오면 SNS로 다 알려주잖아요. 정말 너무 친절하잖아요. 근데 청경자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 때에 자신은 그렇게 어렵지만 어쨌든 다녀왔으니 이국적인 풍경들을 따오면 혼자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시를 통해서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또 어떤 자신이 좋아했던 명작 소설 그런 데에서 나왔던 예를 들면 뭐 폭풍의 언덕이다라고 하면 진짜 폭풍의 언덕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려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대신 대표로 갔다가 이런 것들을 보고 왔으니 함께 같이 공유해 볼게요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나마 이렇게 보여주시고 했던 것들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블로그를 쓴 것 같은 거죠. 맞네요. 그래서 천경자는 이제 회화의 작가라고도 하잖아요. 네. 갔다 온 것들을 기록을 해서. 네. 지금 보니까 그런 연관성이 또 있네요. 시초일 수도 있겠네요. 네, 블로그의 시초를 그림으로 그려서. 그 시대의 인플루언서들이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굉장히 추억의 노래,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2월 25일이 또 다가오고 있고 해서 처음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신랑이 이번 목요일 날 생일이어서 겨울에 태어난 뭐 이런 거 네. 들려드리고 싶었으나 개인적으로는 그 노래보다는 이 노래를 제가 또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서 크리스마스를 모든 분들과 함께 더 행복해 보고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선물을 하나 드려야겠어요. 남편분께서 곧 생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소리로 괜한 얘기를 제가 했나 봅니다. 음성편지. 음성편지로? 네. 네, 쑥스럽습니다. 네,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저 선물 주신다 그래서 저에게 뭐 주는 줄 알았더니 제가 우리 신랑한테 줘야 되는 겨울 선물인가요? 아이를 틀어드렸어야 되는데 청취자분들과 함께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선물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선물로 주셨으니 네. 따뜻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신랑이 되게 무던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혼한 지가 20년 돼 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변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좀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고맙고 여보 사랑해. 와, 와. 축하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수원쏜 FM 96.3 별별 미술관입니다. 수원 시립미술관의 도슨트로 계시는 김정수 도슨트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도슨트님, 그러면 이번 전시 도슨트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관람객들의 반응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네. 두 분의 남자분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짤막하지만 알려드릴게요. 부부가 오셨어요. 서로 다른 날. 근데 한 부부가 오시면서 그 처음 일부에서는 나혜석의 사진첩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한 그 유리상자에 굉장히 오래된 앨범이 있고 그 뒤로 바로 뒤로 그 흑백 사진들을 쭉 나열했단 말이에요. 정말 눈만 뜨고 있으면 그게 다 보여요. 그런데 이 남성분이 오셔서 들어오시자마자 아니 여기 유리관에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 이거 뭐 앨범을 보란 말이야 뭐 말라는 얘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도슨트 하기 전에
그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이제 사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아, 제가. 먼저. 네. 그러니까 그 옆에 계시던 그 부인께서 아유 급하기는 저기 바로 있는데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쓱 미소를 짓고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똑같은 아. 반응을 보이신 남자분이 계시는 거예요. 또 그분도 부부였는데 오셔갖고는 남자분이 먼저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보라고 사진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아 어떻게 두 분이 형제도 아니실 건데 어떻게 저런 반응이 똑같이 있었을까. 정말 고개만 싹 들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보이는데 어떻게 저 앨범의 상자를 그렇게 그것만 먼저 보셨지?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었던 나름의 에피소드?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반응을 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 외에도 똑같은 반응이 몇 분 더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부인 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끌려오셨군요. 부인들에게. 그랬나요? 뭐 오시기 전에 무슨 싸우고 오셨는지. 그러면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렇게 처음 미술관을 방문한 경험이시거나 전시 관람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관람 팁이나 좀 재밌게 그래도 그 시간,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이제 이번 전시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전시, 모든 미술관에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누구도 사실 먼저 얘기해주지 않으면 몰랐던 부분인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많이 이렇게 외투 같은 걸 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미술관에 오시면 뭐 30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적어도 1시간, 뭐 2시간, 더 많게는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외투를 입고 벗는다 하더라도 한쪽에 굉장히 부피가 큰 외투를 들고 전시를 관람을 하시면 덥고 그러면 몰입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전시든 만약에 겨울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들을 캐비넷, 미술관에 가면 항상 캐비넷 사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물함을 적극 이용을 하셔서 제발 모든 걸 다 놓고 정말 몸만 해서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그 전시가 어떤 전시가 되었든 몰입을 할 수가 있고 힘들지가 않아요. 본인이. 근데 그것을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발 사물함을 적극 이용하셔서 모든 소지품은 두고 오셔라. 정말 달랑 몸만 들고 전시관 안으로 들어오셔라 라는 거를 정말 별표 5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도 그랬지만 미술관이라는 곳이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화려한 정말 사모님들이 뭐 어깨에 뭐 걸치고 오셔서 어머 이 그림 봐요. 이 작품은 뭐 이러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한 운동화, 제일 집에서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오셔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보셨으면 좋겠다. 힐이나 이런 것들 신고 오면 그 1시간도 굉장히 피로하고 힘들어요. 그럼 이것 또한 몰입도 떨어집니다. 재밌게 볼 수가 없어서 정말 기본적인데 누구한테도 알려주지 않은 그렇게 편안한 신발과 그런 복장을 가지고 오셔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정말 꿀팁인데요. 정말 꿀팁이에요. 이거 진짜 누가 얘기 안 해줘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그래서 저는 전시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는 많아요. 소지품도 그렇고 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아이 한 손에 있지요. 맞아요. 또 뭐 있죠. 그러면 기다려 드릴 테니 사물함을 다녀오셔라 라고 저는 기다려 드려요. 그리고 또 저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께도 양해를 구하고 잠깐 다녀오셔서 짐을 맡길 수 있게 한 후에 집중도가 되면 저는 그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입니다. 간단한 몸 하나로만 전시실을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미술관에 가면 그 전시에 관한 리플렛이 있죠. 안내하는 그것들을 한번 슉 훑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도슨트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특히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면은 더 좋겠다. 그러면 저걸 왜 저렇게 그렸을 것이고 저 작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처음 오시면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도슨트 시간들이 있으니까
또 오셔서 적극 활용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도슨트를 들으실 때에 물론 다른 데에서는 유료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만 잘 맞춰서 네. 오시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도슨트 들으려면 얼마를 내야 내야 돼요.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깨알 같은 오래된 그 도슨트 경험으로 노하우를 이렇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림을 보는 시간 동안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캐비넷도 무료죠. 네, 무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정규 도슨트는 하루에 2번? 전시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저희는 지금 현대미술전과 그 은현대미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4타임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하네요. 네. 음. 그래서 이것은 그 미술관에 어떤 전시가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전시를 하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셔서 체크를 한 다음에 몇 시대가 내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면 더 특별한 전시의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오늘 김정수 도슨트님과 함께 수원시립미술관의 전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미술 전시가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혼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같이 도슨트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하신다면 그 어려웠던 전시도 그래서 이렇게 그렸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슨트들이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수원시립미술관의 또 하나의 장점이 옥상에 가면 수원 행궁과 이렇게 그 행궁 광장을 조망하는 네, 맞아요. 조망하는 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옥상정원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네, 옥상정원이 있어서 사진도 찍으시고 답답하신 분들은 또 오셔서 또 수원시를 또 이렇게 한번 네. 조망하시고 들어가셔서 따뜻하게 전시 관람하시고 카페도 있으니 또 카페에서 또 음료 한잔 하시고 네. 좋네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전시부터 전시를 위한 자세, 준비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전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 전시는 2026년 1월 11일까지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명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니 청취자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수 도슨트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많은 분들의 경쟁을 뚫고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함께 또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청취자분도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좀 양해를 좀 바라고요. 아무튼 부족한 부분 없었는데요. 없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또 기회를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을 또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 또 선생님한테도 또 청취자분 여러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 짧은 게 있는데 그 나혜석의 사진첩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도 분명 어딘가에는 켜켜이 정말 그 먼지 쌓인 앨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집에 가보시고 또 청취자분들은 집에 계시다면 그 먼지 쌓인 앨범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나의 머물렀던 순간은 언제였는지를 또 들여다보시면 이 겨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누어 주신 김정수 도슨트님 만나 뵈러 수원 시립미술관으로 가야겠죠? 오셔야겠죠? 네. 네. 청취자분들께서 시간 내어 수원 시립미술관에 가셔서 김정수 도슨트님을 만나는 행운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네, 오셔서 이거 듣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와, 네. 우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술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수원 시립미술관을 방문하셔서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 전시가 전하는 감동을 직접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미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검정치마 에브리띵 노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별미술관 봄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